미국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미국장만 강한가요? 지금 뭐 프랑스 그부터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유럽 쪽이 나타내주고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 프랑스 까크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에, 영국 FTSE, 독일의 닥스 그리고 유로스탁 50 이런 데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재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 이 그 종목군들별로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막연히 올린 게 아니라 다 우리 관련된 또 종목 검색해서 포착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를 꼭 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반리튬도 이제 시가총액 1위에 다다랐어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반리튬을 빼고 나면 다 시가총액은 뭐 극대무죠. 1조 이상짜리 전부. 그러니까 1조 이상 정도가 아니라 뭐 시가총액 4위짜리 이런 종목군들까지 포함해서의 기준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지금 회귀했나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이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형 작주의 상한가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에서 만에 하나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은 문제될 만한 종목은 제한 쪽이에요. 물론 지금 2차 전지 위주에서 굉장히 많이 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변동성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든 정책적인 부분에서든 부담스럽지 않은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이라는 거. 앞으로도 그런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 글로벌 시장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최소 2,800에서 3,000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 까크 하나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과연 되돌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3,300포인트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되돌려질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이미 돌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뭐 유럽이 사상 최대치라고 몇 번째 강조드리잖아요. 거래 대금만 실리면 되는데 주봉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래 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야 IT부터 해서 또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순환성의 흐름 자체가 아닌 주도력의 거래 대금이 이제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올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수반된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정점에 다다랐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정점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루에 거래대금 2조씩 터트리는 종목이 나왔다. 3조를 넘기는 종목이 나왔다. 4조를 넘기는 종목이 나왔다. 그 종목군들의 비이성적인 흐름은 지금의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것을 겁내고 뒷걸음질 치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익을 못 내신 거고, 그냥 뭐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 혹은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고 계셨던 거죠. 이때가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그다음에 신풍제약 하루에 거래대금 1조 2조씩 터뜨리면서 시젠에 또 신풍제약의 초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 기준이죠. 이때는 이제 조금 전 시간에 설명드린 셀트리온 삼형제에서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 6천억, 셀트리온 3조 6천억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루에 26%, 셀트리온이 하루에 25%,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했던 어마어마한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루에 4조씩 터트리면서 13조짜리가 27조 7천억까지 2주 만에 그냥 날라갔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또 위메이드가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땡기는데 3개월뿐이 안 걸렸죠. 결국은 이런 그런 종목군들의 이러한 폭발적인 랠리가 있었는데 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2차 전지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들의 경험치에 대한 기억이 없을 뿐이죠. 왜? 그 당시에도 거래대금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와 그냥 대박이에요 이렇게만 쳐다봤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정점에 달했다고 할지라도 정점에 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올라가던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요 한두 달 이상의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정점에서 고점의 인식이 신호가 잡히는 기준점이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 정점 인식의 또 한 가지 기준은 이렇게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지수 또 주가가 들어 올려지면은 그거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 자체가 요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그 흐름들 이런 모습들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도 넘길 때에 이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앞전 거래에 못 미치죠. 거래량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을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고점을 못 넘기는 상태에서 고점 흐름이 나오다가 꺾일 때 이게 이제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세요. 2차 전지를 논할 게 아니라 코스닥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15%대 하락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만 우리나라만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인 거고 나머지 대만 S&P 500 지수도 여기까지 2800 수준 그리고 유럽은 사상 최대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기술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만도 고점 대비 15%뿐이 안 빠졌어요. 15%. 엄청난 IT 비중을 갖고 있는 대만 증시도. 그래서 나스닥하고 우리가 연동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변동성 종목군들 역사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 대비해서 더 공포감을 갖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3월 23일 날 알고리즘 매매가 깨지면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매수매도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당국이 고빈도 거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고빈도 거래에서 기계적인 매수매도가 형성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도 스탑로스 기능을 쓰시고요. 그 수식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물량이 쏟아진 거고 집중된 거고 거기에 로스컷 범위가 넘겨지다 보니까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로 내려왔어요. 대형주가. 그런 케이스는 주문 실수 아닌 이상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의 흐름입니다. 근데 3월 23일 날 그런 흔들림이 나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진 거죠. 사실상은 이 에코프로가 49만 4,500원의 기준이면 45만 원 정도가 보합이잖아요. 45만 원 보합인데 마이너스 10% 41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 상태에서 41만 원. 감당 안 되죠. 그리고 종가는 45만 원. 그러니까 보합 수준. 그럼 결국은 전일 대비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코사꾼들에게 말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죠. 야 9%까지 올랐던 종목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지. 거봐 내가 못 간다 했잖아. 조심해 죽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결국은 개풀이나 뭘 주고 이게 82만 원까지 가지. 이때는 비이성적으로 잠깐 그렇게 흐름이 나온 거고 에코프로 BM 23만 5천 원 여기서 22%까지 상승을 합니다. 22%까지. 우리 수익 잘 냈죠. 그래서 2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그게 한 방에 상승률 3%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23만 5천 원으로 끝나요. 요 정도 10%에서. 전일 대비 10% 오르고 끝났다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조종이네 뭐하네. 그거는 일시적인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의 급변동성이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비엠 22% 올랐다가 23% 올랐다가 10%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훌륭한 거 좋은 거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밀렸건 뭔 어떤 변동이 나왔던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 불기둥 AA V1300은 신호가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어떻게? 탈퇴의 진입 시간 3시 이전에 전부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 매도 사인의 근거는 고점 대비 일정 범위의 조정 3%는 안 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탈퇴 신호가 뜹니다. 탈퇴 진입 신호가. 결론은 10%로 끝났잖아요. 종가가. 정리는요. 19%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아까 금양 17%의 종가 끝났거든요. 25%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다 비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 검색기를 떠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3월 23일 날에 악몽이 계속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짓눌러 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10% 20% 밀릴까봐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원리 원칙도 없는 사람들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환불 받으시고 윤정도한테 오세요. 코스닥 시장에 올해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4조 3,600억입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의 거래대금이 이날 하루에 4조 4천억. 시장 거래대금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거래대금이. 이런 상황에선 바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응? 저 상태에서는 바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저 물량을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인덱스 상승분에서 들어오는 또 섹터에 유입되는 자금 모든 걸 감안할 때 쉽게 그냥 바로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무너지니까 사라 그건 아니지. 체력이 고갈돼서 소진된 이후에 기간 조정, 횡보 이후에 일부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조정 강도가 커지죠. 왜? 시장 관심이 없어지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 전까지는 날아간다 이거야. 에코프로 4월 7일 날 편입합니다. 25만 4천 원. 이게 뭐 소름 안 돋아요?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오잖아. 윤정도는 이미 4월 6일 야간 방송에서 금요일날 에코프로 BM을 보십시오. 2,500개 종목에서 장난치려고 갖고 나옵니까?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요. 종목 검색기에 딱 튀어나와. 제2호 11%죠. 전량차익 실현. 에코프로 BM 2% 편입. 15만 원, 25만 원대 편입했잖아요. 4월 7일 날. 두 차례 매수사인. 그리고 4월 10일 어떻게 됩니까? 4월 10일에 재차 2%, 4% 이런 데서 이거 27만 6,500원은 15% 올랐을 때고 얼마? 27만 4,500원 진입 가격. 27만 4,500원에서 벌써 이미 10%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게 22%까지 가죠. 거래대금이 1위, 2위인데 이걸 못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은 물을 나는 짜파게티 좀 살이 쪄서 숨을 못 쉬겠다니까 진짜 케빈 선생님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이 최상이면은 산다 안 산다 15%까지 산다. 저 논리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22%까지 VI 또 발동됐죠. 얘 시초가가 강보합이에요. 시초가 강보합이야. 이거 얼마까지 갑니까? 이날 기준에 31만 5,500원. 차익 실현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 잡고 30만 원 위쪽에 다 털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되니까.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11일 날 에코프로 BM 수익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전일 우리는 5%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손절 없이 이 수익을 다 잡아먹고 음봉 떨어지면 다 팔고 꼬리 달리면 다 팔고 그리고 또 재편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꼬리 달렸으니까 다 팔고 그리고 재편입해서 단기 수익 내고 근데 수요일 날에는 음봉으로 그냥 꼬꾸라졌죠. 저기서는 실패해버렸어. 양봉일 때 따라 붙었다가 단가 좀 낮췄다가 손절. 저기서 손절 못한 사람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패턴, 여러분들이 과금하고 돈 내고 듣는 사람들의 문제. 우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박났어요. 200% 먹었어요. 그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이 일봉이 그냥 이대로 끝났을까? 이렇게? 이 일봉이 그냥 깔끔하게? 아니지. 오르다 내리다 이렇게 됐겠죠. 저 수준에서 과도한 조정. 이거 굉장히 과도한 조정이잖아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밀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22% 올라갔다가 10%로 끝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차익 실현 안 한다고? 음봉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했겠어? 윤정도는요.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오버슈팅이다. 꼬리 달리면 무조건 정리다. 끝. 정리했겠지. 여기서 살짝 움직였을 때 다 정리했겠지. 여기서는 따라붙었다가 손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손절을 했으니까 개파락에 전일 종가보다 못 올려놨잖아. 내일 올라가면 내일 따라붙어서 매매하면 되지.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나는 갖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만큼 깨져 있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제가 볼 땐 고점 대비 5, 60% 이상 빠져 있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은 애들의 흐름은 대형주여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3일날 케빈 선생님 복수전 하자. 차익 실현하셨고. 이런 수익범위 뭐 가져가시려면은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우왕좌왕 해서 야 이거 부채도사야? 야 이거 에코프로 반등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덤펑덤펑 사는 게 아니라니까. 4월 5일날 50만 3천 원일 때도 매수자를 낸 거는 왜 그래요? 거래대금 1이잖아. 거래대금 1인데 왜 매매를 못해요? 얘를 안 사고 뭐 GI 이노비 뭐 이런 거 살 거야? EV 첨단 소재 이런 거? 어? 시가총액 어디 보이지도 않고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업체들? 프로그램 순매수 2위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일 또 4월 6일 날 들여다보세요라고. 남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데 윤정도 혼자. 아니 펀드멘탈이 비싼 거는, 펀드멘탈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는 옛날부터 계속 붙어 있었어. 옛날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 올라올 때. 근데도 매수했잖아요. 왜? 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얘가 저평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성 보고 들어가나 얘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이다. 어떻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간다. 거래대금 최상이면은 따라 붙는다. 거래대금 최상이야. 15%까지 따라 붙는다 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15%에도 따라 붙고 그리고 28.5% 갑니다. 근데 꼴이 다르.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냥 양봉으로 잘 끝났어. 그럼 일단 유지하고 다음날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왜 그거를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회원가입해서 문자 받으시는 거예요. 응? 절대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한 고점 대비 조정은 없습니다. 11일 날 화요일 날 에코프로 73만 2,500원 60주 매수 70만 원 저점 찍고 돌린 거예요. 3% 돌리면 72만 원대에서부터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78만 원가요? 그 전량 매도 장 마감 무렵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샀다. 방금 69만 원 샀다. 또 샀다. 그러고 나서 12일 날 고란주 선생님이, 다른 분들은 다 차익 실현 이렇게 하셨는데 고란주 선생님이 못 사신 거예요. 차익 실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계상초에 5% 개파락이 10% 밀리는데도 뭐 손절이나 이런 건 말씀도 안 드려요. 왜? 바닥 찍고 돌릴 때 빠져나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닥 찍고 57만 원 찍고 3% 이상 돌릴 때 59만 5천 원부터 매수. 이게 전부 매수세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7.34% 빠져있는데 55만 5천 원에 신규 추가 재편이고 2.5% 매수. 그리고 나서는요 60만 5천 원에 또 매수. 계속 매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점을 찍어요. 프로그램 10만 주 이상 들어오다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안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10만 주 이상 샀던 게 3만 3천 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점 찍고 나서 67만 3천 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1.5, 3%에서 차익 실현하자. 최악의 경우는 뭐 5%까지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3% 정리하겠다. 65만 원. 내일은요. 내일 개장초부터 거래 터지고 거래대금 최상이면 또 들어갑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그냥 거래대금 최상이면 안 되고 에코프로의 기준에 지금 거래대금 2조 3천억 4천억 터졌거든요. 어마어마한 폭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 거래대금은 1조 5천억에서 2조는 터져줘야 된다. 1조 5천억에서 2조가 터지는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그럼 200만 주 이상만 터지면 에코프로는 급락하는 흐름은 제한적이다. 더 올라가는 건요.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조정은요.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는 봐야 돼요. 근데 며칠 두고 보는데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 아니, 거래가 둔화되니까 고점 못 들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겠지. 거래가 둔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별된 목표주가를 재차 85만 원까지로 수정을 해드렸는데 이 갭이 메꿔지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복수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론은요. 케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올려주신 적이었죠. 13일 거 에코프로 BM. 함께 하세요. 막연하게 F9 프로 공포감 갖지 마시고 막연하게 땡큐합니다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서 불타는 금요일에 수익 잡아내세요. 어떤 걸로? 에코프로 같은, 어떤 걸로? LG화학 같은, 어떤 걸로? 주력과 변동성 종목으로. 바로 전화하십시오.